네, 저희 ETF와 저희 코덱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천기훈 차장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은 저희가 런치토크라는 이름으로 저는 오늘 처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총 3번째 시간으로 런치토크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드리면 저희가 첫 시간에는 ETF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미국 투자 ETF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3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ETF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테마나 특정 주제를 잡지 않고 ETF에 대해서 평소에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주시거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라이브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 시간보다는 조금 더 라이브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중간에 좀 제가 대답이 좀 미흡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잠시 넣어두시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힘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처럼 잠시 점심을 미루고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지금 점심을 좀 이른 점심을 하시고 지금 저와 같이 이 런치 토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돈을 ETF에 투자를 해주시듯이 여러분들의 지금 소중한 점심시간을 지금 여기 저희 런치 토크에 투자를 해주신 만큼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뉴스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한 기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제 키워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크 ETF, 캐시유드, 그리고 테슬라라는 키워드로 좀 대략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늘시면서 또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아크 이노베이션 ETF 등 여러 가지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에 상장된 액티브 ETF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액티브 ETF라는 게 도입이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채권형 액티브 ETF가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보고 계시는 이제 주식형 액티브 ETF는 사실상 작년에 처음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 선보이게 됐고요. 지금 저희 코덱스 혁신 기술 테마 ETF 그리고 K이노베이션 액티브 ETF를 포함해서 총 3가지 상품이 지금 현재 업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은 조금은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5월을 상장을 목표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미래 자동차 등 해서 여러 가지 테마형 ETF에 액티브라는 운용 전략을 가미한 액티브 ETF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적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용어상 이제 기존의 액티브, 패시브 전략의 ETF와 액티브 ETF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이 개념상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빨간색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ETF라는 것은 기초지수라는 게 있고 그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지수 대신에 이제 표현의 차이긴 한데 비교지수라고 해서 비교지수라는 거를 가지게 되고 그 비교지수를 어느 정도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그 재량만큼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상관관계라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운용 전략을 10이라고 하면 한 3 정도는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그 종목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매니저의 뷰를 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랩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국내 액티브 ETF, 주식형 액티브 ETF는 저희 코덱스 ETF를 포함해서 총 3가지 상품이 지금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제도상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품들이 상장될 계획에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잘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상품 중에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상장한 혁신기술 테마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이제 국내 이제 최초로 상장된 주식형 액티브 ETF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9월이네요. 지금 9월에 상장이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마 성과잖아요. 성과를 보시면 지금 이게 기초지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티브 ETF는 이제 비교지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매니저의 재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6개월 성과를 보게 되시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교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 성과도 그렇고 절대 성과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액티브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네, 실시간으로 계속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한데, 액티브 ETF를 떠나서 이제 금융 또는 투자의 개념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게 한 3년 만에 다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많이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는 상장이 되어 있냐, 또는 상장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은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그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올해를 기점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도권이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브라질에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에는 미국의 SEC,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금감원에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 ETF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없고요. 만약에 계획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지금 ETF라는 비클을 얘기하기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거나, 제도상 지금 관련되어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장의 아까 액티브 ETF처럼 저희가 상장 계획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오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규제상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이제 ETF 상장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가 관련된 상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워낙 요즘에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현황 공유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화폐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최근엔 그리고 또 골드나 은과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가 달러 그리고 골드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달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달러 예금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 선물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달러 현물이라고 하면 지금 제 배경으로 보이는 이제 휴양지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환전을 하잖아요.
실제 환전을 하는 게 사실 달러 현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예금은 우리가 은행에서 말 그대로 달러 예금 계좌를 이제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단점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환전 시 수수료가 따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같이 저금리 또는 뭐 달러의 가격의 변동폭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수수료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달러 선물인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선물에 투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개념 하에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접근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 프로세스를 알면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큰 거는 실제 선물을 투자하려고 하면 한 계약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만 단위 또는 10만 단위 또 몇천 원 단위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 단위가 1,000만 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달러 선물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내가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단점들을 어느 정도 상세한 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달러 선물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달러를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법 중에서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골드에 대한 투자 방법인데요. 골드도 아까 말씀드린 달러와 마찬가지로 골드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KRX 금시장이라든지 뱅킹, 펀드, ETF 등 달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투자 수단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KRX의 현물, 그러니까 금시장의 상대에서 거래를 직접 하실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희 골드 선물 ETF도 간접 투자 상품 중에서는 효율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코덱스 ETF 7선이라는 그런 상품 라인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 기사를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사실 뭐 제가 ETF 7가지를 뭐 추천해 드리려는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ETF를 투자를 하실 때 나는 미국 투자 ETF에 투자를 한다. 또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상품을 고르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이 또는 확인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컨셉에 어떤 테마의 ETF에 투자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이 E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기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라이브하게 직접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뭐 소개 없이 바로 액티브 ETF를 말씀드렸는데 녹색창에서 이제 코덱스라고 이제 치시거나 아니면 codex.com을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코덱스 200,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모펀드죠. 코덱스 200에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하는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상품란에 들어오시면 하나, 둘, 세 번째 투자 종목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PDF라는 건데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의 약자고요. 실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쭉 삼성전자부터 이제 200 종목 끝까지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4월 27일 기준으로 30.8%
를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뭐 5.78%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기초 트레이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품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HTS 또는 MTS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데일리로 매일매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다른 사이드로 들어가서 나는 특정 종목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ETF를 검색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ETF에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메인 화면의 우측을 보시면 여기에 종목명만 쳐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제가 바로 쳐볼게요. 삼성전자를 치시면 이렇게 쭉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110개가 넘는 상품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모든 ETF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덱스 MSCI 코리아 TR부터 해서 예를 들면 보유 종목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현재 4월 26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구성 종목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라인업되어 있는 걸 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외 종목은 어떻게 검색이 되냐라고 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애플을 한번 쳐볼게요. 네, 애플을 치시면 다시 홈으로 가서 잠시만요. 이게 자동 검색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애플을 치면 애플 INC가 나오죠. 이걸 딱 검색을 하시면 자, 코덱스가 운용하는 ETF에서 애플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상품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상장한 미국 나스닥 100 TR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기준으로 10.98%를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팡플러스, 요즘에 이제 한참 저희가 투자자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팡플러스는 10.5%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외 주식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ETF를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자료로 넘어가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기사를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시연이 안 될 줄 알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뉴스 3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지금 주셨나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사실은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을 놓쳤었는데, 저희 이제 같이 진행해 주시는 분들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신 부분이네요. 일단 분배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맞습니다. 요즘에 좀 분배금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배당금이 요즘에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사실 ETF라는 상품은 분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개별 종목으로 치면 배당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운용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코덱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코덱스는 국내 주식형 그리고 그 외의 ETF로 나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에 대해서는 모든 국내 주식형에 대해서는 TR이라는 ETF를 제외하고 매년 1회 분배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모든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이제 12월 결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산 시점에 맞춰서 매년 4월에 연분배를 하는 구조로 연분배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예외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기 배당이 좀 많다 보니까 분기 분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요즘에 이제 워낙 또 분배금 지급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한 저희 실제 분배금 지급 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혹시 띄워놓으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띄운 건가요? 네. 지금 저만 안 보이는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띄워주신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한데 저걸 위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날짜를? 네. 예. 일단 오늘 27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댓글로 잠시만요. 그 TR 말씀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TR은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저희 도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관련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 하시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넘어와서 이제 분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27일 기준이면 예를 들면 내가 코덱스 200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분배금 공시라고 해서 28일을 표기를 해드렸는데 저 죄송한데 요거를 화면을 좀 앞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크게.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해주시면 28일 날,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분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실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요일인 29일은 실제 배당락처럼 연말에 하는 개별 주식의 배당락처럼 분배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0일은 이날 기준에 이제 ETF를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30일 기준에 이제 ETF 보유하신 그 고객분들을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5월 4일 날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의 분들은 28일 기준으로 분배금을 많이 받으시려고 일부러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분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저는 해당 사항이 당연히 아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받지 않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분배금 공시 날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올해 스케줄은 지금 제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음 질문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점심 약속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최대 공모펀드인 코덱스 200의 매니저분하고 점심 약속이세요. 사실 그분도 저 때문에 지금 점심을 못 드시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매니저분들을 이렇게 대면이든 비대면으로 보실 일이 크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라이브하게 생각을 한 건데 저희 급하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그리고 매니저 입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라이브하게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네네. 오케이 사인 받았고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그냥 라이브하게 연결을 해드릴 텐데 혹시 이게 저희가 시험을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음질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안 좋게 되면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마이크 제가 댈게요. 잠시만요. 네, 매니저님 청기훈입니다.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 잠시 통화 연결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제 마이크 이제 연결할 테니까요. 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좀 전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연결할게요. 잠시만요.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 청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로 지금 이 런치 토크 시청해주고 계신데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운용 본부에 소속돼 있고 현재 코덱스 200을 운영하고 있는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예, 잘 들립니다. 네, 매니저님은 잘 들리실 거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맞춰본 건데, 네. 네,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의미를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냥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5분에서 6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서 바로 그냥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객분들께서 또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매니저분을 평소에 뵐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니저 분이 또는 이제 우리나라 최대 부모펀딩 코덱스 200을 운영하시는 매니저 분이 보셨을 때 투자자분들이 뭐 많은 정보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놓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챙기셔라 또는 이제 꼭 보셨으면 좋겠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꼭 당부하고 싶었던 부분 있으실까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약간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모든 게 지금 일단 제가 네. 간단하게 좀 뭐 생각나는 부분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이제 모두들 대부분 생각할 때 ETF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어떤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잘 고르셨으면 사실 그때부터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비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투자 비용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꼭 확인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런 거를 유튜브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네. 대부분은 이제 이런 운용보수나 이런 ETF의 총 보수는 알뜰살뜰하게 잘 고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매니저님의 스킬이 나오는 거죠. 네. 예, 뭐 스케일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좀 생각해봤을 때 네. 이 ETF의 총 보수라는 거는 1년 기준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신자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은 이제 5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네. 가장 중요한 비용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도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으로도 매매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거래 비용이라는 숨겨진 비용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거는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확인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런 이제 뭐 거래 비용이라는 걸 이제 쪽에서 보면 실제로 국내 상장된 ETF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ETF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이제 증권세에 내게 되는 거래 수수료만 고려하시게 되실 건데요. 이와는 또 별개로 ETF를 매매하실 때는 호가 스프레드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통상 이제 ATTS나 MTS에서 보는 이제 매수매도 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호가 스프레드 한번 지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증권사 앱의 현재가 창을 보시면 네. 투자자들의 매도 또는 매수 주문 가격이 종합돼서 표시가 되는데 네. 이를 호가라고 부르고요. 이제 호가 스프레드라는 말은 네. 가장 낮은 매도 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가 스프레드가 크다는 말은 가장 낮은 매도 호가 스프레드로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장 높은 매수 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싸게 매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거래하실 때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ETF의 거래량이 풍부하고 다수의 LP가 기존 투자자들의 효과에 추가적인 효과를 제공해서 좁혀져 있는 그런 ETF, 즉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ETF에서는 이런 효과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런 숨겨진 거래 비용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운용사가 어디냐 그리고 또는 그 운용사와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LP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비용, 그러니까 스프레드라든지 그런 거래 비용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ETF 운용 매니저들은 네. 투자 성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네. 이런 LP들, 즉 유동성 공급자들이 네. 호가 스프레드를 얼마나 더 좁혀서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운용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이제 1분 남짓밖에 안 남아서 실제적으로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라이브하게 아예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주시면 좀 더 준비해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모든 거 제가 하겠습니다. 급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다음에 네. 모셔서 좀 자세히 좀 라이브하게 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예, 제 점심 메뉴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물론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좀 라이브하게 진행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질문들을 좀 많이 소화를 못 시켜드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진행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좀 지금 이미 30분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은 또 따로 섹션을 다시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게시판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200분에 대해서 이제 스타벅스 쿠폰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아마 발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가로 이제 약간 마일리지처럼 요 평가를 5번 누적을 해주시면, 펀드 솔루션을 통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따로 GS 상품권 2,000원도 추가 지급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정했던 시간보다 지금 30분이 이미 지났는데, 아무쪼록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좀 부족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처럼 점심 식사를 못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오늘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은 좀 미리 또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 반 넘어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